자,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 같은 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투자를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수익이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점점 쌓여감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이 덕지덕지 붙는다는 것을 이내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지만 이 투자를 하면서 생기는 세금은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유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손실이 나면은 정부에서 뭐 보조금 주는 것도 아니면서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 투자를 했는데 이득이 나면 세금으로 홀라당 가져가 버리는 것이 굉장히 얄밉게 느껴진다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겠고, 또 한 가지 문제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우리의 노동력에 손상이 가지는 않죠.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의 돈을 세금으로 가져간다면 복리 효과를 생각했을 때 미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참 투자를 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고 잘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참고로 이 처음에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수익을 까먹게 됩니다만 나중에는 정부에서 그냥 뭉텅이로 세금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도 이렇게 참 많아서 투자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하에 우리가 차익 실현이나 배당을 받을 때 많은 세금이 붙기 마련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다? 이 원칙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부자한테 거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소득이라는 것은 빈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수단인데 그 사다리에다가 세금을 놓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권거래세인데요. 증권거래세라는 것은 이득과 손실을 생각하지 않고 판매 대금에서 일정 퍼센티지를 가져가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 100만원을 팔았다. 그러면 세율이 0.18%이기 때문에 1,800원을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거의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내국인, 외국인, 개인, 기관 상관없이 가세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 세율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만약에 미국에 투자를 한다면 다행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죠. 일본,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사실 0.3%였거든요. 그런데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계속해서 인하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0.18%로 내려왔는데 이 증권거래세는 나중에 삭제될 예정이고 농어촌 특별세만 남아서 나중에는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0.15%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인데요. 왜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냐면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만들 때 여러가지 주식을 사고 팔았죠. 그 과정에서 이미 증권거래세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ETF를 거래할 때 또 증권거래세를 낸다면 그거는 이중과세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돼서 비과세가 되고요.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과 ETF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애플 주식을 샀다. 그런데 애플 주식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러면 뭐야, 나 내년에 양도소득세 내야 돼?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팔 때만 내는 것이죠. 매도 시에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팔지 않으면 과세도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증권거래세랑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손해보면 안 내는 세금이 바로 이 양도소득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이 손익통산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플을 사가지고 $1,000의 이익을 봐서 이 매도를 했다. 그리고 테슬라를 샀는데 마이너스 $1,000 손절을 했다. 그러면 나의 합산 손익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도 되지 않겠죠.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이득 손실 상관없이 과세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신고가 필요하다. 우리가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 알아서 떼가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 올려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율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 중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초과분은 22%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그러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750만원이 됩니다. 이 750만원에 대해서 22%를 해서 16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배당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배당소득세는 말 그대로 배당을 받을 때 나가는 세금을 말하겠죠. 이 배당소득세의 큰 특징은 원천징수라는 것입니다. 이 원천징수라는 것이 투자자의 굉장히 골을 때리게 만드는데요. 왜냐하면 원천징수라는 것은 우리가 받기도 전에 세금부터 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생각했을 때 보이는 세금 이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 우리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에도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배당소득세가 낮으면 한국에서 그 차액만큼 또 원천징수를 한다는 엄청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를 보시죠. 중국은 배당소득세가 10%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4%이거든요. 그러면 4%가 남네? 하고서는 한국 국세청에서 4%를 추가로 가져갑니다. 여기에 심지어 지방소득세 10분의 1이 붙기 때문에 4.4%가 추가로 원천징수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외에서 세금을 뗐는데 부족하다고 또 뗀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차라리 여기서 원천징수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참고로 국내에 상장된 파생상품 ETF나 아니면 해외 주식 ETF 같은 경우에도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사실 이게 당연히 양도차익인데 왜 배당소득세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세제가 그렇고요. 예를 들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거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파생상품 ETF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1000만원에 매수해서 1100만원에 매도했다. 그러면 나는 1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의 15.4%인 15만 4천원이 배당소득세로 나간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랑은 다릅니다. 보이는 세율 이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ETF를 가지고 이득이 많이 났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것은 2025년까지 존버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이것이 손익통산이 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절세 전략을 활용할 여지가 생기게 되겠죠. 참고로 특정 ETF가 이 배당소득세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지 확인할 방법이 참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간단히 이 증권사 어플 아무거나 다운을 받으셔서 종목명을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 어플을 다운받은 다음에 로그인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타이거 200이라고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과세 유형에 보시면 비과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거 200에서 얼마를 벌었든 간에 우리가 과세를 할 일은 없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타이거 레버리지 파생상품 ETF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목 상세로 들어가 보시면 과세 유형에 배당소득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타이거 레버리지로 이득이 났으면 우리는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마찬가지로 배당에 적용되는 세금인데요. 그렇다면 배당소득세랑 다른 게 뭐냐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배당소득세보다 훨씬 높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는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정 조건이 뭐냐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조건, 국내외 합산 이자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 국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안 된 해외 배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입니다. 한국은 배당소득세가 14%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따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원천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종합소득세, 이런 것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즉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잘못 걸리면 과세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연도 5월에 마찬가지로 홈택스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즉 부업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경우에 굉장히 고율의 세금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누진해서 적용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핫한 주제이죠.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 기존 양도소득세를 대체해서 국내 주식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 원천징수를 한다. 아니 신고를 해야 되는 세금인데 원천징수를 한다고?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기분이 좋은 소식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손익 통산이 됩니다. 따라서 5년까지 손실을 통산해 준다. 내가 작년에 100만 원 손실을 받고 올해 만약에 1000만 원 이득을 봤다. 그러면 900만 원까지만 과세 표준에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사실 2020년에 이미 통과가 됐고요. 2025년 1월 1일에 시행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부 수정이 돼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온 법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을 크게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눕니다. 1그룹을 보시면 국내 주식,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 즉 기존에는 세금을 물지 않았던 그런 종류의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요.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22% 혹은 27.5%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2그룹을 보시면 해외 주식, 해외 ETF, 파생상품형 ETF라서 이건 기존의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되었던 상품들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양도소득세랑 마찬가지로 250만 원까지가 공제 한도이고요. 이것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물리게 되고 만약에 3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을 발생을 시켰다 하면은 27.5%의 세율을 물게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1그룹과 2그룹의 세금을 각각 따로 계산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름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하나의 세금이지만 사실 별개의 세금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식 관련 세금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세금들을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신경 쓰면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지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